이번 시간에는 우리 테이블 완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 완성 문제는 우리 문제상에서 이제 주어진 그 테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테이블을 지시사항대로 속성을 이제 설정을 하거나 특정 기능을 수행해서 완성하는 그런 작업을 보고 우리가 테이블 완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4점짜리 5문제, 그리고 5점짜리 한 문제가 그렇게 이제 출제가 돼요. 지금까지 이제 출제된 그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속성 문제가 총 12가지가 있고요. 기능 문제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속성, 4개의 기능, 이거를 적용한 테이블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때 이제 12개의 속성에는 어떤 게 있고 4개의 기능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거 좀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고요. 자, 이게 보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16번까지 그렇게 이제 전부 다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자,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12번까지,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12번까지가 우리 속성 지정하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14번, 그 다음에 우리 15번, 16번.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이제 특정 기능을 이제 수행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문제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필드다. 그러면 이제 등록일이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붙어 있죠. 이 등록일에는 날짜가 들어있는데 그 날짜를 특정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속성이 이제 기본값 설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등록일하고 날짜를 이제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날짜, 우리가 새로운 항목을 이제 입력할 때 이 자리에 기본적으로 현재 컴퓨터에 오늘 날짜가 그렇게 입력되게 설정해라. 그런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IMU 모드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3번, 그럼 지금 고객 아이디, 요거 이제 입력하는 요 칸을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이제 영어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 키보드 자판 상태가 자동으로 영문 입력 상태가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 게 우리 IMU 모드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게 되면 이제 입력 마스크라고 있죠. 동그라미 4번이 지금 이곳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 아이디를 입력할 때는 앞에 영문 2글자 그리고 중간에 하이픈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숫자 4자리가 이제 입력이 됩니다. 해서 어떤 고객 거를 입력하든 간에 무조건 이런 형식으로 입력이 될 수 있게끔 지금처럼 이 위치에다가 이제 입력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 마스크를 우리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입력 마스크. 그 다음에 5번에 보게 되면 이제 인덱스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고객 아이디라는 곳에 이제 인덱스가 설정된 건데 이 고객 아이디 필드에는 중복된 값이 입력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인덱스 설정해라. 그거 이제 적용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아이디인데 아이디가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복된 값이 입력이 못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게 되면 이제 필수하고 있습니다. 6번에 지금 성명이라는 이 필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건데 이 필수는 말 그대로 필수로 입력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성명의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면 이제 빈 문자를 허용하고 있죠. 동그라미 7번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렇게 이제 전화번호 필드는 입력하지 않아도 입력이 되게끔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없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준 게 우리 빈 문자를 허용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게 되면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구매 금액에 대해서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제 설정해 놓은 건데 이 구매 금액 필드에는 0보다 큰 값만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구매 금액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죠? 해서 0보다 큰 값만 그렇게 입력이 되게끔 해서 특정 필드의 값을 제한할 때 쓰는 게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이요.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학년을 입력할 거예요. 만약에 대학교면 1학년부터 시작해서 4학년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학년 데이터를 입력을 하다가 오타가 나서 5학년이다 6학년이다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값이 아예 입력이 안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 줄 때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이요. 9번에 보니까 이제 유효성 검사 텍스트하고 나왔죠. 이거를 이제 구매 금액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제 설정할 때 같이 이제 보통 설정을 합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구매 금액에다가 아까 0보다 큰 값만 입력되게 한다 그랬죠. 만약에 0 이하의 값이 입력이 됐을 때 특정 오류 메시지, 특정 메시지가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설정하는 게 우리 유효성 검사 텍스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니까 캡션이라고 있죠. 10번에 지금 보게 되면 대리점 이름하고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원래 이 필드의 필드명은 대리점 명이에요. 대리점 명인데
그때 이제 우리 화면상에 나타나는 제목은 대리점 이름으로 돼 있죠. 그렇게 우리가 필드명을 바꾸지 않고 화면상에 보이는 그 이름을 내가 바꾸고 싶을 때 우리가 캡션을 설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필드명은 그냥 그대로 있고 내가 다른 이름으로 표시하고 싶을 때 이 캡션을 설정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번을 보게 되면 이제 필드 크기라고 돼 있죠. 11번 그러면 이제 지역이라는 이 필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정한 건데 얘 크기를 40으로 그렇게 설정해라. 그렇게 해서 각각의 필드들마다 우리가 크기도 지정할 수 있구나.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번에 보게 되면 이제 테이블 속성에 정렬 기준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순번이라는 필드에 여기 옆에 보게 되면 삼각형이 붙어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 그 화살표가 붙어 있죠. 이곳에 지금 순번이라는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고객 아이디를 기준으로 정렬도 시킬 수 있고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렬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렬을 시키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12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테이블의 속성 지정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출제된 그 문제들을 분석했을 때 이렇게 12가지 속성이 실제 시험 문제에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설정하는 거예요. 기능 보게 되면 이제 기본 키를 설정해라. 아니면 데이터 형식을 변경해라. 필드를 추가시켜라. 아니면 조회 기능을 설정해라 해서 이렇게 4가지 기능이 시험 문제에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키 설정하는 거는 수만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함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 개의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들 중에서 순번이라는 이 필드를 우리가 기본키로 그렇게 이제 설정한 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보니까 이제 우리 데이터 형식 변경하고 돼 있죠. 우리 14번이 지금 여기 성별하고 이렇게 이제 체크박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체크를 하든 체크를 하지 않든 2가지 값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해서 성별 필드에는 true, false 아니면 yes, no 이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만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형식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니까 이제 필드 추가하고 나왔죠. 필드 추가해서 원래는 필드가 지금 순번부터 시작해서 대리점 이름까지만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필드, 지역이라는 이 새로운 필드를 우리가 추가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보니까 조회 기능 설정이라고 있죠. 이 조회 기능 설정하는 게 원래는 모든 필드들이 대부분 이제 텍스트 상자 형태로 이제 생겼는데 지금 이 대리점 코드라는 거 있죠. 대리점 코드라는 거 첫 번째 거를 딱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붙어요. 그럼 얘를 찍어 보게 되면 얘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우리가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콤보 상대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특정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지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오타가 나거나 잘못 입력하는 일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조회 기능 설정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콤보 상자 형태로 우리가 대리점 명하고 월 평균 매출액이 이 콤보 상자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을 완성하는 이 문제에서 이렇게 4가지 기능이 돌아가면서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속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1번부터 12번까지 이런 속성들이 시험 문제에 이제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이 12가지 속성 중에서 어떤 문제가 이제 실제 시험 문제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12가지 속성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설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능 설정하는 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가지 기능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게 시험 문제로 실제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 4가지 기능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설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해서 우리 이 12가지의 속성과 이 4가지의 기능은 전부 다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문제가 우리 테이블 완성하는 이 문제에서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